안녕하세요. 예니 아빠입니다. 금요일에 저 영상을 만들려고 했다가 코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좀 나아진 다음에 지금 하려고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아서 듣기 약간 좀 거북할 수 있어서 죄송스럽고요. 일단 그 과반수 이상 분들이 다 해달라고 하셔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제 그 개인적인 내용을 최대한 좀 많이 담아서 이번에 다뤄서 시간이 조금 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뭐 어닝을 보신 분이랑 그런 분들은 댓글 부분에 제가 이제 뭐는 몇 분 이렇게 좀 나눠 놓을 테니까 그 부분 참조해서 이렇게 건너뛸 부분 건너뛰시고요. 아, 먼저 이제 어닝 그 주요 내용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매출 자체는 그 4억 5,600만으로 컨센보다 조금 더 이제 빗을 했죠. 전년 대비는 58% 증가라고 하지만 요것도 뭐 뒷부분에 제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순익은 지금 전년 대비 감소가 많이 이뤄졌죠. 그래서 요것도 컨센보다는 더 빗이 된 거고, 지금 그 조정된 에비타도 그 7천만 달러. 많이 이게 기록적으로 지금 지난 분기 한 3분, 두 분기 정도가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어서 요거를 또 희망적으로 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신규 회원 부분도 지금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이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수치로 보면 이게 역대상 두 번째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대출이 이제 작년 제일 많이 들었죠. 25억 달러로 이제 작년 대비 50% 증가. 그다음에 뭐 학자금 대출이나 지금 주택 대출은 작년보다 많이 감소를 한 거. 그다음에 다음 분기 어닝 예상이 이제 또 컨센보다 조금 또 위로 그 올렸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좀 많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정 에비타도 이렇게 좀 괜찮게 예상을 하고 있고 2023년 전체 예상을 이게 컨센보다 확실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이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조정 에비타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리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올해 그 어닝콜에서도 보면은 그 뒤에 어닝콜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 숫자적으로 그냥 그 모든 게 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설명할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주요하게 볼 부분에서 지금 총 순수익이 지금 대출 부분에서만 지금 3억 달러가 넘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서 보면 총 매출이 4억 5,600이거든요. 근데 대출 부분에만 3억 2,800. 이게 지금 그니까 아직은 소파이가 대출이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이제 향후 미래를 위해서 성장하는 거. 물론 대출도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대출의 수익 부분이 지금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른 그 금융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데는 좀 크게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엔 중요하겠지만 저는 한 1, 2년 그 뒤쯤엔 아마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다뤘으면 하는 좋은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대출이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그 뭐 초보분들은 그냥 뭐 들고 뭐 줄었네 이렇게만 보실 거고 좀 어느 정도 좀 집중력 있게 보시거나 관심이 좀 크신 분들은 지금 뭐 개인 대출은 늘고 학자금 주택은 많이 줄었네. 그리고 그 평균 대출 잔액 지금 보유하고 있는 1인당 그 대출 잔액도 개인 대출 늘었는데 학자금 주택자는 조금 줄었네. 그런데 여길 보니까 지금 개수는 지금 그 대출 개수 상품 개수는 모두 다 늘었네. 그렇다면 이게 요 학자금하고 주택융자의 그 저 평균 잔액이 줄은 것이 여기 그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적은 것이 적은 대출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서 이게 평단이 그나마 근데 대출 건수가 늘었으니 조금씩 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좀 어느 정도 본 사람들의 그 생각이실 건데 이 부분이 제가 좀그저 주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 뒷부분 꼭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서비스 엄청 좋죠. 이것도 진짜 1, 2년 안에 빨리 좀 큰 수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수익 자체는 3배가 늘었는데 손실은 20%밖에 안 늘었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어, 그 손실률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 무조건 늘고 조금 늘고 이게 아니라 그걸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수익률 대비 손실률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배 올랐는데 지금 2만에서 6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랐는데 이거는 3만에서 4만 20 몇 프로밖에 안 올랐다. 이러는 거는 정말 손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요 그 발행 주식 그 작년, 그러니까 2021년 말에서 2022년 말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죠. 요것도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요. 희석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뭐 눈여겨볼 분은 지금 대손충 당금이 3배가 늘었다. 근데 이게 지금 요것도 좀 눈여겨보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카드 부분인데 뒤에서 또 다뤄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눈여겨볼 부분은 주식 기준 보상이 지금 저번 분기보다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1년으로 따지면 2021년보다 2022년이 늘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 1, 2, 3분기 동안은 좀 늘리다가 이번 분기부터는 좀 줄어들었다. 요것도 눈여겨보실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어닝콜 내용 중에서는 이제 제 개인 의견들을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니까 그걸 한번 같이 자기가 봤던 부분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하고 이 그 차이점이나 몰랐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 이번 분기 조정 에비타가 7천만,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가 아니라 전분기 대비로도 엄청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금리 부분 때문에 그런 확률이 좀 커요.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효과를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2022년 세 분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예.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에비타가 올라가고 있고, 주식 보상 비용이 그 비슷할 정도다. 요거를 왜 그 남겼는지, 아마 주식 보상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소파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주식에, 근데 소파이가 좀 다른 주식보다 적은 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대출 자금 조달이 은행 이전보다 1.96%. 이거 제가 저번에 그 어닝 바로 직전에 좀 개인적으로 커뮤니티에 남겼던 그 글 내용, 그러니까 제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좀 이랬던 것 같아요. 4분기가 역대급으로, 역대 사상 4분기 그 어닝은 항상 그 수치가 좋지 못했는데 은행이었기 때문에 요번에 좋아진 거, 그게 금리 절감 부분이었죠. 은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른 전보다는 그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 그게, 그리고 또 제가 작년 초에 설명드렸던 은행 됐다고 바로 좋아질 것이 아니다. 천천히 좋아진다. 그거를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 여기서도 그 나타나고 있죠. 2Q에는 1% 좋았었는데 3Q에는 1.25, 그리고 이번 분기에 1.96. 여기서 아마 크게는 이제는 더 나아지진 않을 거예요. 여기 지금 요거보다 더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저 한계에 좀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두 분기 안에 이게 좀 이제 고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대출 증가가 이제 금액뿐만이 아니고 그 품질이 높은 고신용자의 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 위주인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 다른 은행 그 중소은행들 중에서도 또 뭐 많이 성장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무작정 늘렸다가 중간에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소파이 같은 경우는 이 품질 자체도 더 높아지는데도 계속 성장을 이 정도 이루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이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향후 그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부분, 이제 이거 아까도 설명드렸던 거지만 기여 손실이 이제 엄청 줄은 거. 마케팅 비용이 1,300만 달러가 증가했는데 손실은 900만 달러가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손실률이 엄청나게 줄고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 당장 올해 안에는 모르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부터는 이 부분도 크게 이제 아주 좀 좋은 수치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주식 보상이 27.5%에서 16%로 감소했다. 앞으로 이제 한 자리 숫자를 지향한다.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요 뒤에
좀 한 번 더 뒤에 뒷부분에 다시 미룰게요. 그 부분에 좀 다른 걸 보여드리고 설명할 게 있어서. 그다음에 개인 대출이 16만 5천, 파이코 747점 이상, 학자금은 그 높은 부분보다도 더 높은 17만 소득의 파이코 점수가 773점 이상. 이게 제가 기억으로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도 어닝에서 보면 이게 680, 690 뭐 이런 부분들이 평균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주요 사항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체 90일 이상 개인 대출이 0.34%밖에 안 되고 학자금 대출은 0.13%. 근데 저는 뭐 학자금 대출에서 이게 발생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하네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CCL 충당에 따라서 손실률 증가. 그러니까 지금 그 은행은 손실률 대손 충당금을 쌓는 부분 중에서 지금 이 신용카드 부분이 소파이에서 지금 좀 그 이슈가 된 부분인데 아직은 이게 크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저는 올해 안에는 뭐 큰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다음에 거시경제, 그러니까 이거는 노토의 비전인데 거시경제 비전을 올해 이제 GDP가 2.5% 축소하고 실업률 증가하고 5%로 뭐 지금 근데 최근 보면 이렇게 갈 것 같지가 않죠. 금리 2분기에 5%대 가고,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은 지금 연준이나 다른 시장 상황을 많이 공부를 해서 참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한두 번 이제 낮추는 거, 이거는 이제 연준보다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지금 노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대로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만약에 일단 요 부분뿐만이 아니라 소파이가 올해 위기가 올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이제 예를 들자면 지난 2022년도 초에도 있었던 그 학자금 연장 때문에 1분기 때 가이던스 낮추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이 엄청 폭락했는데 올해도 그 가능성 중에 하나는 여름 정도에 있을 학자금 대출 그게 또 연장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하나가 또 갑자기 바꿔야 되다 보니까 또 가이던스를 또 낮출 수도 있겠죠.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노토가 예상하고 있는 이대로 실업률이나 금리 부분이 이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 그거는 이제 미국이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지거나 혹은 또 미국이 아니라 외국 뭐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뭐 신흥국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고금리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디 하나가 터져서 크게 영향을 미국에까지 끼칠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역시나 소파이도 좀 많이 가이던스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분기까지는 이제 노토가 신용대출로 완만한 성장인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방법이 신용대출 성장만이 지금 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회로 중에 하나인데 그마저도 다른 데는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소파이는 일단은 신용대출로 2분기까지는 완만하게 성장을 시키고 3분기 이후부터는 학자금 대출과 주택대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큰 성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채권 유동화가 이제 최근까지 거의 없었다가 요번에 2022년 11월 기점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랬더니 제가 살펴봤더니 2022년 11월에 소파이에서 채권 유동화를 시킨 게 한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4만 4천 달러를 채권 유동화를 그때 한 건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향후에 올해 좀 더 많이 이제 할 수 있을 건데 그거를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또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채권 유동화가 작년에 한 건 있었고 올해 2023년도에 몇 건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IPO 요거 리비안 예전에 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IPO는 이제 완전 부가적인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큰 지금 딥 리세션만 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도 소파이가 좀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갈릴레오 파트너들
그 영업 환경이 많이 틀리다. 이거에 대해, 그러니까 갈릴레오를 키우면서 소파이 너네가 영향 받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이는 근데 그 노토가 대답이 영역 자체가 엄청 틀리다. 그 갈릴레오 파트너들은 지금 그 은행이 없거나 아주 작은 규모, 특히 뭐 남미나 이런 데는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갈릴레오 그 파트너들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같이 윈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남미 시장에서 이제 테크니시스를 통해서 이제 갈릴레오 제품 교체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거기 저는 요 단어가 좀 와닿거든요. 우리의 요 요주의 목표 시장이 그 남미 쪽을 지금 쳐다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제 누랑은 여지껏 그 접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생기지 않을까? 특히 멕시코를 지금 그 갈릴레오가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누 같은 경우도 그 브라질이 주업이지만 멕시코랑 그 하나 어디였지? 하간에 그쪽이랑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앞으로 향후 좀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지금 그 시장에서 요청도 많고 뭐 여기저기 SNS에서도 많이 그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도 요 시장으로 진입을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건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저거랑 연관되는 거죠. 지금 아직도 제대로 그 은행이 된 이후에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거를 시동을 못 걸고 있잖아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BIS 비율이 15% 이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것도 적당히 높은 편인데 그때 제가 지난 영상에 다뤘던 CET1 비율 그거는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예상으로 계산을 해서 그 30%대에서 20%대로 낮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지금 그 10K를 봐야지 정확한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이걸 조정을 하고 있었네요. 이거를 그 은행 자금으로 다 넣어서 그 비율을 했던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자본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돈이 은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넣고 은행에는 일부만 지금 넣어서 이 정도 비율인데 그 뒤로 그 3분기 이후로 이제 학자금 대출이나 담보 대출이 커지고 혹은 경제 상황이 나아져서 그 개인 대출이든 뭐든 엄청 늘어나게 될 때는 이 자본 운용을 은행 쪽으로 치중을 더 시킬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것 또한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요번 달이죠. 2월 달에 소송 심리가 시작이 돼요. 요게 뭐 빨리 끝나봤자 몇 달이 걸리긴 할 텐데 어쨌든 이게 끝나는 날짜나 그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학자금 대출 자체가 6월 말까지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든이 더 연장을 안 한다면 7월부터 이제 그 재개가 되는 건데 이 그 소송 그 건 거 자체도 6월 말 안에 이제 결론 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6월 말 안에 결론이 내도 실행까지 60일을 부여해요. 그러면 8월 말까지 그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법적으로 가도 어쨌든 뭐 7월이나 9월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좀 더 빨리 마무리가 되고 해도 대략 아마 아무리 빨라도 아마 6월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기대는 3분기 이후고 그 3분기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 바이든 침해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때 제대로 된 소파이 모습을 좀 봤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도 노토가 지금 요번 달에 또 10만 주 받았거든요. RSU 10만 주 받았는데 요거는 그 10만 주 중에서 반은 자기가 보유가 팔지 않고 있고 반은 세금 부분으로 자동 판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까지 아까 92만 주가 9억 2,200만 주가 지금 돼 있고 21년도엔 8억.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년부터 22년 넘어오면서 13%가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주식 보상으로만 13% 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2022년도 초에 테크니시스 인수할 때
인수 비용을 지금 그때 당시에 주가 수준으로 10% 정도를 주식을 희석을 시키면서 늘리면서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뺀다면 지금 현재 주식 보상의 올해가 2022년도 작년 한 해 동안은 3%인 거거든요. 3%? 3%면은 다른 주식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거 주식 보상 많은 데랑 비교를 해보세요. 엄청 뭐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되게 적은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보상에 대한 희석에 대한 제 의견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수치로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매 분기마다 이제 자료를 하나하나 입력을 하면서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고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긴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엑셀에다 정리를 해가지고 컴퓨터가 예전 거라 뭐 이것 저것 이렇게 막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눈여겨 봐야 될 부분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2021년도 4분기에 이제 학자금 대출이 급격하게 한번 늘었었잖아요. 그때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늘은 거 50%가 그때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학자금 대출 쪽으로 많은 수가 몰렸고 소파이도 거기에 응해서 과감하게 이제 늘렸는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다음 분기 때 바이든이 바로 이제 또 연장을 하는 바람에 꼬꾸라졌죠. 엄청나게. 근데 그것들을 이제 수치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걸 지난 분기 때 것까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지금 요번 영상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금액만으로 본다면 지금 주택대출이 지금 한번 줄고 늘고 금액적인 부분으로요. 이게 금액이 계속 줄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주택대출은 학자금 대출은 금액적으로 줄은 거는 요번 1분기부터 아주 심각하게 줄었고요. 근데 지금 개수, 이 주택 상품 개수라든지 학자금 개수는 거의 지금 마지막 4분기 때 빼놓고는 준 적이 없어요. 항상 늘어요. 지금도 요번 분기도 마찬가지고요. 주택대출이 1분기 때 가장 많이 늘었던 개수죠. 개수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 불구하고 금액으로는 대출 총 금액으로는 가장 많이 줄었어요. 이게 그때 소파이 어닝에서도 말이 나왔던 것처럼 주택대출 신규 대출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뭐 개선이라든지 뭐 수리 그런 거에 이제 치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지 않으면 그런 걸 좀 놓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자금 대출도 보면은 엄청나게 1분기부터 뭐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수치는 계속 늘어요. 제품 숫자는 계속적으로 이번 분기에도 아주 제일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학자금 대출 숫자도 늘고 개인 대출 숫자도 늘고 주택 대출 숫자도 늘고 숫자는 뭐든지 계속 다 2022년도엔 다 증가를 했다.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주택 대출이 엄청나게 첫 분기에 줄기 시작을 했고 2분기엔 비슷하게 유지하다가 지난 분기, 요번 분기가 최고는 아니네요. 예, 굉장히 많이 줄였고 개인 대출이야 지금 모든 대출이 다 늘어났다고 지금 어닝만 보신 분들은 지금 매출 자체가 늘고 그래서 대출도 뭐 작년 대비하면 이렇게 늘었다고 하니까 다 는 걸로 아시는데 지금 요렇게 한 분기 한 분기 비교를 하면 지금 개인 대출마저도 요번 2022년도 첫 분기 때 굉장히 늘기 시작하고 2분기까지 그렇게 했지만 3분기부터 금액적인 부분은 좀 크게 늘진 않고 오히려 이번 분기는 지난 분기 대비 역성장을 했거든요. 금액적으로 개인 대출이 마이너스예요. 개인 대출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학자금 대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1, 2분기 때 최저를 찍고 약간 늘었다가 이번 분기에도 또 역성장. 근데 모든 지금 총 대출에 대해서 이거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대출 금액은 모두 다 줄었어요. 근데 지금 소파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출 수익이 총
금액 이거 수익이 아니라 총 금액이거든요. 대출 발행한 거 2조가 넘어가잖아요. 개인 대출만 해도. 근데 그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자를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그 수익을 매출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출의 총량, 그러니까 개수는 다 증가했지만 대출 금액 자체, 발행한 금액 자체는 다 줄었다. 그런데 왜 그 매출은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그 부분은 이 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지난 분기까지 대출 나간 거에서 요번에 만약에 대출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매출이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은행은. 왜냐하면 그게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자는 매달 내는 거잖아요. 뭐 그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판 거 외에 더 판 게 늘지 않으면 바로 제로가 되는 건데, 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지난 분기까지 혹은 1년 전, 2년 전에 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번 분기에 대출의 총량은 줄었지만 수익은 증가하는 게 그 효과인 거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금리 인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정도 수익률은, 수익률 증가가 이렇게까지 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한번 뒤에 설명드릴 게 있어서 그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그때 제가 설명드릴 게 요 학자금 대출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요때 몰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소파이가 더 많이 해줬다. 그 이유가 지금 요 1분기가 요때거든요. 요때인데 금리가 지금 전혀 올라가는 게 없었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쭉쭉쭉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제일 많이 늘은 그 2021년 4분기 때는 아무도 이 정도로 금리가 올라갈 줄 몰랐기 때문에 그 대출자들이 단순히 몰려서 이 정도다, 그거는 좀 틀린 얘기고요. 소파이에서 공격적으로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1분기에 까꾸라진 거죠. 그거 바이든 때문에. 예, 그거를 요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평균 단가 제가 요게 여기니까 2022년 1분기가 13,000 주택 대출, 2분기가 8,000, 3분기 요번 분기에는 반토막 났거든요. 반토막. 주택 대출은 반토막 났어요. 평균 그 건수 대비 그 대출 금액이요. 엄청 줄였다는 이야기죠. 개인 대출은 뭐 소폭 줄였고요. 소폭씩 줄여나가고 있었어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요번 분기부터 줄인 거죠. 지난 분기까지는 좀 늘었고, 근데 이렇게 그 개인 대출도 뭐 3,000달러에서 2,000달러 하면은 뭐 200만 원인데, 요게 지금 요 평균 대출 잔액하고 수치가 좀 많이 차이 나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래서 요거를 아까 그 좀 대충 어느 정도 보셨던 분들도 모를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학자금 대출로 설명드린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이거 800달러면은 80만 원이거든요. 뭐 90만 원, 뭐 돈 100만 원 된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학자금 대출 평균 대출 잔액이 46,000달러거든요. 5만 달러에서 이제 줄은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줄이고 있다지만 그걸로는 지금 이 정도 평균 대출 잔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러니까 2022년도 한 해 동안 모든 대출을 그 건수는 늘리되 금액은 다 줄이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또 중요한 점은 그 줄이고 있는데 이 평균 대출 잔액이라는 이 수치를 봤을 때 그 나오는 데이터의 결론은 그 대출이 나간 사람한테 추가 대출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다. 그게 제 결론이거든요. 예, 지난 분기 때는 그 어닝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때는 좀 간만 있었던 거고, 이번에 좀 확신을 한 게, 그 2021년도 거를 계산해봐도 그렇더라고요. 평균 대출이 이 정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파이는 신규 대출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많은 대출을 아마 해주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좀 금액이 좀 더 크게. 근데 기존 대출자들한테도 뭐 이것저것 그 아까 아마도 이 부분으로 추측이 되는데, 어닝에서도 이런 부분은 나오질 않아가지고 보면은 이 추천 대출 있죠. 이 추천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 추천 대출이 아마도
그 추천이라는 게 신규자한테 바로 추천이나 신규 고객 같은 경우 오자마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알아서 대출을 할 테니까 많은 대출이든 뭐 그 알아서 할 텐데 그 기보유자들이 회원들이 이 사람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 당신이 뭐 이 부분에 주택의 이 부분에서 추가 대출을 해줄 테니 금리 이 부분으로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평균 대출 잔액 대비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금액적인 그 차이가 좀 많이 심한 게 거기서 이제 알 수 있죠. 추가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다.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대출 건수는 많이 느는데 금액이 이렇게까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그 제대로 된 시동을 걸어가지고 한다면 지금 뭐 조절을 소파이가 어느 정도 이것저것 막 엄청나게 조정을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급변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키우거나 이런 거를 학자금 대출을 예를 들자면 지금 21년 4분기 때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줄은 거가 훨씬 더 줄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됐을 때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아직까지 상상이 안 가서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 23년 올해 3분기 때는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안 나올 거 제대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요. 4분기 때 그 효과가 제일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기대되는 거고 주택대출도 또한 이제 어느 정도 그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면 지금 그 부분을 좀 유용할 수 있는 부분 데이터가 올해 중순 이후로는 나오긴 할 거고 거기다가 새로운 또 중소기업 대출도 이것들이 잘 된다면 또 시작을 할 거고 그다음에 개인 대출도 마음만 먹는다면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때 가서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라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제가 그 저 올해가 아니라 2022년 초인가요? 그 학자금 대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했을 때 했던 것 좀 그 약간 다시 더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하고 틀려진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뭐 일반적인 그 언론들에서는 3분기에 학자금 대출이 시작하면 소파이가 가장 큰 뭐 효과를 볼 거다, 대출이 늘어날 거다 이 말만 하고 나머지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또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학자금 대출 금리 결정 조건이 5월 달,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그 한 지금 4달 남았죠. 그 뒤에 10년 만기 금리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걸 제가 그 작년 재작년 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요거는 이제 그때 제가 그 영상 올렸을 때의 그 조건이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21년 5월 미국채 10년물이 1.62일 때 그 학부생 그다음에 그 위 등급 그 더 위 등급이 금리가 이렇게 한 대략 한 2% 정도 더 올려가지고 시작을 하죠. 2%, 2.5%, 뭐 3% 이렇게. 그래서 지금 3.7, 뭐 5.2 요때 그 어닝에서 제 기억으로 소파이의 그 저 어디야 학자금 대출 평균 금리가 한 뭐 5, 6%뭐 이 정도 선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의 지금 학자금 대출 소파이 금리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2022년 5월 미국채가 2.9%였거든요. 2.9%인 요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연방 금리 죄송합니다. 이게 연방 학자금 금리가 요거고 현재의 연방 학자금 금리가 4.99, 6.54, 7.54인 거고 소파이는 이거보다 낮은 건 낮은데 더 그 중간 이후부터는 다 높죠. 그래서 평균 금리는 훨씬 더 높은 거고 그게 여기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지금 3.5%거든요. 근데 5월 달까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큰일이 없으면 여기서 뭐 횡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쇼크는 지났으니 안정화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다른 국제 정서상 무슨 좀 어떤 일이 발생되면 약간 튀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요게 만약에 5월달 금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계산하면은 그 학자금 연방 학자금 금리가 5.69%에서 8.24%거든요. 그럼 소파이 금리는 아주 최정예는 항상 요거보다 좀 더 낮은 대출도 있어요. 5.2 정도도 아주 낮은 대출이 있을 건데 근데 대부분은 그보다 높죠.
여기보다는 높기 때문에 연방 학자금 대출 금리보다 높아진다면 지금 현재 그 API가 3%대니까 지금 수익률이 한 평균 한 4, 5%? 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그 지난 어닝 때 거를 이제 기록을 한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요거보다는 그 이대로면은 소파이의 금리는 이거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수익은 더 늘어나겠죠. 그 금리 부분에서 수익이 더 늘어나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 올해 6월 달부터는. 그러면 6월 달부터 내년 5월까지는 이 금리가 이제 고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소파이가 누릴 수 있는 그 한 가지 또 저 좋은 점은 만약에 올해 말부터 저 뭐야 그 패드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지금 수익률이 좀 그때 말부터는 훨씬 커지겠죠. 근데 개인 대출이나 이런 거는 그 금리가 바로바로 영향을 받지만 이 학자금 대출 부분은 그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결정된 거는 고정금리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올해 말에 학자금 대출 부분에서 피크를 찍지 않을까 금리 부분으로 개수나 뭐 그런 거는 뭐 알아서 또 조정을 할 테지만 금리 부분만으로 본다면은 이제 올해 말이 최고의 혹은 내년 초가 내년 초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요? 올해 안 한다 치더라도 그럼 내년 초가 피크가 될 수도 있겠죠. 금리 수익 부분에서요. 학자금 대출. 그래서 몇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서 다뤄보면 이게 그 매번 어닝콜마다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억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요번 거만 제대로 본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대출 종류별 수익률은 개인 대출이 제일 크거든요. 10% 이상으로.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수익률이 이제 중간 정도 2%에서 4%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택 대출은 그 지난 영상에서는 지난 분기에서는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그 어닝콜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 부분을 또 제대로 보질 않아서 어쨌든 개인 대출이 항상 그 제일 큰 수익률이지만 중요한 거는 학자금 대출이 숫자나 그 부분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훨씬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또 그 비중을 어떻게 차지할지가 올해 이제 관건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그 설명드리는 건데 대출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금액은 조절 중이다.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죠. 금액은 조절 중이다. 그 일반 은행들처럼 어쩔 수 없이 고객이 많이 찾거나 그런 경제 여건상 무조건 따라간다면 소파이도 거시경제 상황을 따라는 가지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은행 몇 안 되는 은행 중에 하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화된 뒤에서의 소파의 한계를 저는 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만들어놨던 소파의 그 향후 매출이나 그 순이익에 대해서 한 5년 10년 정리해놨던 부분을 수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올해 올해든 혹은 내년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꼭 올해가 됐으면 하길 바라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저는 지켜보고 나서 그 부분을 수정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파이 그 4분기는 제 예상과 같이 갔는데 이제 23년 1분기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소파이 분기별 성장 중에서 1분기가 최고는 아니었지만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분기가 바이든만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그 연장만 안 됐으면 이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했을 텐데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지금 4분기 제일 안 좋았던 그 4분기보다 좋은 분기가 1분기니까 지금 요번 어닝보다도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의 데이터상 1분기가 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는 거고요. 항상 최고의 분기는 3분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노토가 얘기한 올해 말쯤에 흑자 예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무조건 좋지는 않은 게 저는 뭐 지금 정도의 성장률이나 이거보다 조금 더 그 성장률을 매출이나 순익 부분에서 더 한다면 매출 부분이나 숫자 그 사람들 숫자라든지 제품 수라든지 그걸 더 많이 성장시키는 것들이 보인다면 내년까지도 흑자가 아니더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노토 자체에서
지금 흑자 예상을 올해 말부터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흑자가 처음에 나오면 흑자 전환됐다는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거는 예전처럼 분위기 좋을 때 얘기고요. 지금 누도 지금 흑자를 이미 지난 분기에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분위기가 더 안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퍼가 엄청 높죠. 왜냐? 첫 흑자는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그게 그 섹터나 뭐 제품별로 다 틀려지는데 어쨌든 그 흑자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는 그 금액이 작기 때문에 PER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 한두 분기 혹은 1, 2년 갈 수도 있거든요. 그 고퍼인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바도 있고, 저는 어쨌든 이 흑자가 되든 안 되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률이니까. 그래서 저는 흑자가 됐는데 성장률이 주춤한다? 그 퍼센테이지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에서 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숫자상의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거는 흑자가 되면서도 어느 정도 성장률은 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만들 때 좀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뭐 대본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다 넣고서 하다 보니까 항상 만들 때마다 뭐 까먹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좀 중요한 것들을 몇 개 까먹어서 요거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일단은 요거 하나만 대충 설명드리면 그 은행이 분기 수익률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자기 대출로만 이제 버는 게 아니라 요거를 아까 설명드렸던 그 작년 11월 달에 그 ABS 발행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채권 유동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시장 상황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은행들은 이 수익률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팔고 근데 그게 또 장단점이 있는데, 요거를 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요 은행은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고, 매도 예정 대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장단점, 그 다음에 CCL, 그 다음에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의 영향,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좀 다시 다뤄드릴게요. 죄송합니다.